재미있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고, 대학 시절에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야 됐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를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경영학이나 영어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자유롭게 방치되어 있던 거죠. 시간이 나면 도서관에서 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책을 읽었던 이유가 재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저것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읽기 시작한 게 지금의 뭐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먼저 얘기하면 사실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인문학 책을 쓰고 인문학으로 이제 먹고 사니까 인문학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현대 인문학 열풍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인문학 열풍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지금의 인문학 열풍은 그냥 단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개발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97년에 IMF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의 절대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계속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남아있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보지 않으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개인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점점 경쟁이 강화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점점 경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묘한 차이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로 어떤 기준을 갖고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학벌로 경쟁하던 시기가 있었고, 학벌도 다 좋아요. 대학을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뭐로 경쟁하느냐면은 뭐 토익 점수. 근데 토익 점수 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외모로 경쟁하는 거죠. 외모가 예뻐야 경쟁력이다. 그런데 또 요즘에 사람들 다 예쁘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이제 남았느냐? 그냥 인문학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인문학을 해야 네 삶을 개발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경쟁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담론이 인문학 열풍의 그냥 본질인 것 같아서, 오늘날의 인문학 열풍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재미로 인문학을 접하고 나의 내면을 위해서 인문학을 접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냥 유행이기도 하고 타인과의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담론 때문에 인문학을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지금 힘든 거는 그가 인문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건데, 마치 구조의 문제를 개인한테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지금의 인문학 열풍이 문제가 있다는 거였고, 반대로 이렇게 그런 걸 좀 배제하고 나면 인문학 자체는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인들한테 필요하냐면은 특별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게 재밌기 때문이에요. 이제 스마트화된 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 산업도 그렇고 음악 산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나 그런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가 만족을 찾고 즐길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죠. 계속 SNS나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재미만 쫓아서 만족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남거든요. 그 이유는 짧은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내면을 반성할 수 있는 긴 호흡을 갖고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그런 걸 충족시켜줘요. 내 허전한 마음이나 아니면 내가 궁금해하는 거. 사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직업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데 할애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진리가 무엇인가?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사실은 재미있고,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에서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재미를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문학에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에다가 이제 영화라는 걸 넣어보는 거예요.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답하기가 이상하죠. 영화를 그냥 재미있으라고 본 건데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문학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재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자기가 재미있으면 마저 그 책을 읽으면 되고, 만약에 그 책이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안 보면 됩니다. 세상에는 책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막 관심을 기울이고 막 애쓰지 않아도 나한테 깨우침을 주거나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인문학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냥 지나쳐가면 됩니다. 안 읽히는 책이다, 안 읽히는 인문학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그 책을 읽을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책이 나를 설득시킬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막 매혹적으로 끌어당기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힘 안 들이고 그걸 읽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 부담감으로 인문학이나 책을 접할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영화 보듯이 그냥 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각각이 다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도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책을 읽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재테크 이런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문제인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동시에 문제냐면은 책만 읽은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책만 읽고 현실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그냥 철학과나 국문학과를 나오고 계속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됐냐면은 세상이 쉽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책만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책으로 이제 성을 쌓는 거죠. 하나하나 막 성을 쌓아가지고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저기 밖에는 막 사람들이 폭풍우에 막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고. 근데 자기는 그 책 안쪽에 있다 보니까, 성으로 쌓은 자기 책 안에 있다 보니까 저 폭풍우에 휘말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현실로 나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책이 아니라 책 밖에 있는 그 어떤 현실적인 그 사회였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그게 저한테는 큰 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단회법부터 11계단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중위값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위값은 한국 사회에서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한국 사회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습니다. TV나 미디어에 비춰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사람들 보면 학력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서 절반은 대학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4분의 1인 25%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거죠.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 한국 사회에서 기둥이 되고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보지 않고 계속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에만 집중하고 그들만 조명받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쓸 때 항상 집중했던 거는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독자는 분명하게 그 중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이 생각하는 바, 왜냐면 그들이 제 친구들이고 가족들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나 인문학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쓰고 있어요. 그게 뭐 영감이라고 한다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영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0대나 20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놀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놀아도 괜찮거든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사회가 각박한 건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임시로 살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을 임시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밟아가는 그 대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미래 어딘가에 꽂아놓은 목표점이 중요한 거예요. 대입, 취업, 그리고 뭐 결혼 이런 거에 목표점을 꽂아놓고 그게 성취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은 계속해서 임시로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순간이 만들어낸 건데 그 순간순간을 임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그랬는데 10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계속해서 임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인생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렇게 산 사람의 인생은 전체가 다 그냥 임시로 견디면서 참으면서 산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 수 있을 때나 즐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책부터 얘기를 하면 책을 진짜로 읽을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은 40대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책이라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히려고 하는데 그러면 못 읽어요. 왜냐면 책을 읽는다는 거는 단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과 연결돼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린 왕자 같은 거죠. 어린 왕자라는 제목에서 어린이 들어가니까 이 어린이용 책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히고 아이들은 그냥 그림만 보고 아 이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어른 돼서는 안 보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어린 왕자 책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내용이 어린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장미와 어린 왕자가 나누는 대화 그걸 보면 연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호받고 싶어하는 여인과 그거에 대해 지쳐서 떠나게 되는 남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걸 읽을 수 없어요. 자기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인류가 남겨놓은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반대로 10대와 20대 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는 거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신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애를 좀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좀 손을 잡고 그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현명해요. 나의 인생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른들처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젊고 아름다울 때 좀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첨언에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전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B-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쉽죠. 아,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B+이나 A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만 죽을 때 그거에 생각날 것인가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B+ 맞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 뭘 생각할 거냐면은 그게 아쉽겠죠. 그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했고 그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게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아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젊을 때 좀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좀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꿈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이랑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작가로서 불러주시니까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주식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맞았습니다. 거기서 좀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꿈은 투자회사를 차리는 게 단기적인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 사장이라는 존재가 잊혀졌을 때 아마 단기 주식 투자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꿈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기적인 꿈이에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했을 때 자기가 힘들거나 그랬을 때 아, 좋은 사람이 있었지, 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찾아올 수 있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이웃집 형 같고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중기적인 꿈이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꿈은, 이건 제 책을 보시거나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셔야 알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이제 환생하거나 윤회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윤회나 환생의 이유가 아쉬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삶에서 너무나 그 아쉬움이 남으면 그것이 어떤 업이 돼서 다시 우리가 이 세상에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삶에서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꿈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